네, 고객만족 파워업 두 번째 시간 박근아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스스로가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셨나요? 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에 고객이 원하는, 기대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서비스를 표현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서비스의 표현. 제가 앞 시간에 좋은 서비스, 진정한 서비스는 표현될 때 진정한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의 사전적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표현은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 형상으로 드러내어서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조카가 삼촌이겠다, 그죠?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허그하고 이렇게 뽀뽀 살짝 해주고 있어요. 스킨십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감정, 마음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시죠? 네.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네. 어, 남편, 아내 하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녀. 네. 너무 사랑스럽죠? 네. 자, 표현은요,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서 우리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서비스의 표현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비스의 표현.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로써 표현해 주시고, 표정으로써 표현해 주시고,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정부터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연애 초기 때는 어때요? 굳이 나 너 사랑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시선, 눈빛, 이 비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객들에게 내가 고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느낌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표현할 때 상대방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정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내 얼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얼굴 꼴로 드러내는데 그걸 표정이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 표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제가 서비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소한 서비스가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억할 만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불쾌하게 기억할 만한 경험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정이에요. 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서비스 현장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서비스다. 가장 중요하고 많이 하는 서비스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서비스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서비스. 네. 앞서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나는 우리 조직을 대표하는 이미지다, 얼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객이 어딘가에 딱 들어왔어요. 거기서 가장 먼저 만나는 직원의 첫 느낌. 이것이 곧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곳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여기를 대표하는 얼굴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밝은 미소와 좋은 첫인상으로 고객을 대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서비스. 자, 그런데 내 얼굴, 내 인상이 어떤지를 체크하지 않고 고객과 마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내 얼굴을 한번 보셔야 돼요. 화면으로 보이는 제 얼굴. 네,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밝은 미소와 첫인상. 음. 아유, 귀여워라. 네. 아, 이렇게 눈웃음 치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보니까 미소가 절로 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아이고, 조금 이렇게 뽀르퉁해요. 네. 뽀르퉁한데요. 그나마 이렇게 아이니까 귀여운 맛이라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으로 고객과 마주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네. 끔찍하죠. 어,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상대방의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서비스 현장에서는 내 얼굴을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해 볼 수가 없죠. 근데 상대방은 어떨까요?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웃고 있으면 상대방도 이렇게 미소를 띠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내가 어떤 표정을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객과 마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체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우리가 현장에서는 사실 드러내셔는 안 되죠. 어제 남편이랑 싸웠어. 아침에 출근했는데 계속 그 표정이에요. 기분 나쁘고 뚱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표정, 표정이 없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네, 이게 무관심으로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표정이라는 것은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꼴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어때요? 고객과 마주하는 현장에서는 늘 좋고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네. 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죠? 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굉장히 화가 나는 일도, 네, 뭐 어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하는 서비스 현장에서는 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살짝 감춰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정 노동자라고 하죠. 나의 감정, 나의 정서를 잘 컨트롤 하시고요. 고객을 만날 때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고객이 읽을 만큼 저 사람 기분 나쁘구나. 저 사람 무슨 일이 생겼나? 저 사람 왜 이렇게 뽀르통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무표정이지? 이렇게 감지하고 느끼지 않을 만큼 표정 관리를 잘 해주셔요. 참 어렵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웃는 연습. 사람들이 봤을 때 미소 짓게 하는 그 표정. 이 연습들을 꽤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표정 관리, 얼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도록. 눈에는 기분 좋은 표정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시선은 고객을 지그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정 연습들을 꽤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거울 보시고 한번 내 표정 한번 보실까요? 어떤지? 입꼬리가 축 처지신 분도 계셔. 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면 입꼬리를 쫙 올리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늘 웃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객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응대하실 때 미소 띤 얼굴로 응대를 해주셔야 되지만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거나 또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대화를 나눌 때는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셔야 됩니다. 공감하는 표정.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공감하는 표정은요, 상대방의 얼굴을 조금 더 따라해 보면서, 네, 이게 이제 미러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의 얼굴을 그대로 따라하기, 흉내내기. 근데 너무 따라하는 걸 티내면 안 되겠죠. 유심히 관찰해 보시고 다른 사람의 표정을 한번 따라서 한번 지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이렇게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내 감정을 공감하고 있구나. 그대로 느끼고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정 관리, 표정 연습을요. 엄청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서비스 현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강 시간에 제가 의사소통, 대인관계 의사소통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내 얼굴은 내 얼굴에 책임질 만한 그런 표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저 박근혜라는 사람은 되게 에너지가 넘쳐. 뭔가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 박근혜라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뭔가 얼굴이 침울해, 우울해, 에너지가 다 빠지는 것 같아. 나까지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네. 그러려면 내 마음 관리, 그죠? 생각 관리 이런 걸 해 주셔야지만 표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표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 관리, 생각 관리. 네. 그래서 단순하게 저는 표정 관리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내 얼굴을 경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과의 이런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굴 표현은 이 표정, 얼굴, 얼굴 표정의 표현은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딱 들어갔는데 직원이 되게 뽀르퉁한 표정으로 있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표정 관리도 평상시에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서비스는요. 마음을 담은 인사입니다. 인사. 어떤 인사가 필요할까요? 네. 저는 이게 현장에서 인사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조금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고객을 존중하고 소중히 생각한다라는 그 진정성이 담겨 있는 마음을 담은 인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저는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인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볼 때마다 네, 한 장소에서 볼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인사. 네. 들어오실 때 안녕하십니까? 나가실 때 안녕하십시오. 저 중간중간에 응대하는 응대 인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고스란히 고객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 인사, 네. 건성건성으로 하는 인사, 할까 말까 하는 인사는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담은 인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고객 응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눈, 미, 소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3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눈, 미, 소. 눈은 뭘까요? 눈은
아이 컨택, 미는 미소, 마지막에 세 번째는 소리. 자,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딱딱 맞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고객 응대할 때 보면 주로 이제 바쁘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로 이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도는 빠뜨리고 응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이 컨택 없고요, 미소 없고요, 소리로만. 네, 고객님, 소리로만. 건성건성. 네. 약간 자동 미소는 있는데, 미소도 있고 소리는 있는데, 아이 컨택이 없는 경우. 네. 자,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셔야 돼요. 고객의 눈을 보고, 미소 짓고, 소리로. 네. 네, 고객님.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이걸 기억하시기보다는, 그쵸?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눈미소. 눈미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요, 소통이겠죠. 네. 서비스의 핵심, 커뮤니케이션. 우리 의사소통, 대인관계 의사소통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서비스. 네. 고객 입장에서 말하기, 또 고객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기. 자, 우리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서비스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객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하시거나, 고객과 상담을 하시거나, 이럴 때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말할 때, 들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좀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는 특강 때는 제가 도형별로 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할 때 보면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 지금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할게.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세 번째는 뭐야. 이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시각적인 자극을 잘 줍니다. 손짓을 한다라든지 내가 작성하고 메모한 것을 보면서 설명을 한다라든지 이런 자료에다가 네, 체크를 한다라든지 네, 이런 시각적인 자극을 줘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고요. 그리고 들을 때는 경청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조금 안심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잘 들으면서 메모하는 습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 치는 거. 네. 그리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했는데요. 세 번째는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적절한 반응들. 자, 그리고 또 보면 말할 때 중간중간에 고객이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고객님, 뭐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이거 제 얘기가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고 메모하는 거, 또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자, 들을 때, 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고객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뭐인데 맞나요? 고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뭐라는 거 말씀이시죠? 네. 저한테 요청하신 사항이 뭐뭐인데 맞을까요?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경청 도중에 메모하고 중간중간 끄덕이면서 맞장구 치시는 거. 자, 보시면 서비스 현장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말하는 거나 듣는 것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자, 그리고 경청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직관적인 경청. 네. 첫 번째는 팩트. 사실을 그대로 듣는 거. 네.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feeling이에요. 듣는 사람 감정을 파악해서 듣는 거. 어떤 감정인지. 세 번째는 포커스입니다. 네. 우리가 뭐든 직설적으로 바로바로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듣는 것. 일명 3F 경청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듣고, 감정을 듣고, 의도를 찾아서 듣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좀 더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볼게요. 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밝은 표정, 좀 더 호의적인 눈 맞춤, 그리고 공감이 있는 몸 동작, 네. 그리고 아주 가벼운 신체 접촉, 친근하게 느껴지는 신체 접촉, 그리고 친밀한 공간 활용.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자극, 긍정적인 스트로크이거든요. 고객들로 하여금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이 긍정의 스트로크를 자주자주 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몇 가지 보일까요? 자, 하던 일을 멈추는 것, 동작보다 소리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재빨리 거리를 좁히는 것, 서비스 동작의 속도를 내는 것, 고객이 부르면 네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향하면서 눈미소로 응답하는 것, 눈을 마주치는 것, 입꼬리를 올리는 것, 호칭을 먼저 부르는 것, 어휘를 조금 늘려 말하는 것, 좋은 목소리를 내는 것, 상체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네, 옷 매무새를 만지는 것. 자, 이것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존중의 신호, 긍정적인 스트로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 시그널을 탁 받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열리죠. 닫힌 마음도 살짝 열리게 돼요. 그리고 경청 자세도 하나 더 나오는데요. 아까 직관적 경청에 대해서 3F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른 경청 자세도 매우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말할 수 있도록 미소를 띠면서 들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동작, 아이 컨택, 리액션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올바른 경청 자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서비스의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서비스의 행동 표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고객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서비스의 표현.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도 내일 일하러 가시면서 그 현장에서 고객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미소를 지으시는 행동, 인사를 조금 더 바르게 한다라든지 이런 작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표정은 좀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울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시그널을 좀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표정이 무표정이거나 표정이 조금 더 일그러져 있거나 네, 입술 자체가 아래로 뚝 떨어져 있거나 이럴 때는 살짝 사인, 입꼬리 올리세요 이거죠. 사인.
제가 관리자분들한테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나 관리자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표정을 좀 좋게 말로 하지 말고 일할 때는 사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뭐 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훈계할 수도 없잖아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미소만 딱 바뀌어도 네 목소리 톤도 달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네 입꼬리를 좀 올리라고 사인을 우리 박근혜 씨 자, 요 사인만으로도 직원들 딱 캐치하시고 좀 밝게 웃으면서 응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서비스 표현을 조금 체득화해서 내 몸을 잘 배이게 해서 네, 자연스럽게 고객과의 응대, 고객과의 대화에서 저는 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요 기본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선 주는 연습, 네, 웃는 연습, 또 자주자주 또 바르게 인사하는 연습. 이걸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표현에 대해서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는 어, 서비스 이미지, 서비스 행동 실천, 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역할 안에서 조금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